안녕하십니까. 특구초심의 마음으로 태종시에서 살고 있는 조충원읍 중림 번암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매년 2020년은 총 4단계로 계획된 2030 세종 도시 기본 계획 중 3단계로 넘어가는 마지막 해입니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가진 34만여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행복도시 세종시로 나아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명백히 실시해야 할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종시가 계획한 것은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더불어 시민들이 민원들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도시성장본부장님 질문을 드리고 나서 이춘희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의원이 결결이하고 이제 탕임이 그리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누차 세종시 배정 부실화를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지정 여건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부터 2020년 봄 예산까지 대방채와 지역개발 기금 용자액은 얼마입니까? 네, 추경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을 300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736억 원 발행할 예정이고 지역개발기금에서 500억 정도를 차입할 예정입니다. 또 19년도 3회 추경에서는 558억을 감액하셨죠? 네, 집행이 좀 늦을 지연될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실장님. 뭐 우리 집행부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지역개발 기금 550하고 저기 추경 지방세 감액하고 따지면 총 2,144억이 전체 배정 흐름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총수장님께서 2,144억 원이 시를 배정 계획을 전혀 파악을 잘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이제 지방 취득세 의존 구조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우리 시 세수 중에서.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취득세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세수에 대해서 저희가 재원 대책을 마련한 것 부분은 지금 도시가 항상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확정적인 재정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 발표가 2019년 8월 13일 날 발표를 했죠. 네. 1년이 넘었어요, 그죠? 1년이 넘고 2019년 이래 추경 일반에게 본예산은 대비 712억을 증액을 하셨고 이해 추경에는 525억을 또 증액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부동산 대책을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1,237억을 증액을 했어요. 네? 그러면 1, 2분기에는 우리 실장님 말씀은 1,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취득세가 들어왔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3, 4분기에는 취득세가 급격히 감소를 한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세수 추계를 보면서 한 5월 달부터 저희가 목표로 했던 세수보다 상당히 좀 덜 거치고 있고 그 폭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5월 이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흐름을 자체를 비평돼서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대3회 추경에 300억하고 지역개발 기금 50억 총 350억을 증자를 했는데 그 타관 이자는 얼마입니까?
지금 300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금고 두 개 금고를 대상으로 해서 따져보면 아마 계약 시점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픽스 기준이라든지 MOR 같은 경우에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한 1.5%에서 그 가상금리가 좀 붙게 돼 있는데 2%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자는 그 변동금리예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한 거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저는 2.2%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화면과 같이 투개를 해보니까 이자만 46억 원이 나왔어요. 아마 지역개발기금은 금리가 좀 낮게 돼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지역개발기금은 회계 간 차입이기 때문에 그 이자 수익은 또 그 회계로 다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차피 지역개발 기금은 우리 이제 보존 수입에 다시 들어오는데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탈출이 아닙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예, 지금 2차 추경에 350억 원만 감액을 편성했으면 지금 저 46억 원이라는 이자를 우리 수입에서 안 나가도 되는데 이 46억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나 소중한 배산이로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편성목이 없을 수는 없죠. 계속 우리 시가 편성목은 계속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편성목을 자제를 했으면 이런 이자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실태를 보면 재정 투개 부실화가 나타나거든요. 실장님은 그 오차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라든지 10%라든지 아니면 천억이라든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뭐 가급적이면 저희 시가 그동안엔 순세경영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경영을 가급적이면 축소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 거고 그 편성할 때부터 1차 본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순세경영을 적게 남기는 것이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데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에 좀 세수가 오히려 좀 많이 거쳤던 부분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올해가 아마 예상했던 세수 추계보다 적게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한번 화면을 보시면 2016년 경제적 계획을 이렇게 차액을 보시면 무려 5,092억이 차이가 나요. 일반에게는 30%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30%라는 게 경제정 계획에서 30%가 차이가 나면 경제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게?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수정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추경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30%나 차이가 나는데 경제정 계획을 뭐로 잡습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잡고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좀 세수 변동이라든지 수요 지출 면에서도 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추경해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경을 통해서 그런 변동 요인들을 반영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계획 심의도 2016년, 17년 그 이전에는 그 표면심의로 하신 거 아시죠? 네, 그때 제가 안에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면 심의를 한 지가 작년부터 대면 심의를 했어요. 네. 그 이전에는 표면 심의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개정 계획 심의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이제 탐외 추경에서 300억을 시군구에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음. 할 예정입니다. 아직 하진 않았고요. 의회 의결을 그- 거친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올해 이제 회기를 지나면 전 그 시군구에다가 할 건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자율이 2.1%라고 하셨나요? 지금 좀 변동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7%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한테 하는 거는 이자가 얼마예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할 경우에는 1.466%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한 0.7%, 8%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0.6% 정도의 차이 나요. 여기서 이렇게 좀 왜 이게 300억이 개방채를 뭐 때문에 끊으신 거죠? 당초 저희가 올해는 차입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월 이후에 세수 부족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목 편성을 300억을 어떤 목으로 편성하셨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재정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어린이집 중충이라든지 한 16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300억은 우리 뒤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이제 300억을 올해 개방채를 끊은 것 같아요. 현재 올해 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의 부분은 이제 그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 중에서 장기 미집행 도로라고 공원 쪽에 있고요. 올해 300억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그쪽 부분보다는 어린이집 증축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이런 실질적으로 40억 이상의 투자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면 우리가 2017년부터 전 문성유 국장님 때부터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를 금액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미리 우리 집행부는 우리 도시관리계획 비집행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1단계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2단계는 얼마가 들어가고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했으면 그 이전에 우리가 예산이 좀 페입이 많이 들어올 때 미리 그 예산을 도시관리계획에다가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니 거기에 대해서 좀 유보금을 좀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전혀 우리 비집행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금액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기방채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지금 현재 내년도 세수 예측하는 부분도 역시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된다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또 공원 관련된 부분은 또 그 국가에서도 시책으로 이자에 대해서 또 보존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깊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시가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좀 계획을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고에서 이제 300억을 하면 조건이 이제 3년 거치 6년 등등으로 하실 것 같아요, 실장님. 예, 지금 그 구체적으로 그 조건까지는 아직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거로는 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총 이자가 12억이 들어가는 걸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이자는 발생할 수 있을 때 수치는 저희가 계약하는 시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변동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변화 있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을 함에 따라서 분명히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금액이 12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 있고 13억이 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뭐 1억, 2억이 차이를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한다. 네. 이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가 얼마예요? 내년도가 745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4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맥시멈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연간 745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어느 정도 돼요? 총액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총액 기준으로.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상황을 판단할 때 보통 이제 부채 비율이 채무 비율이 25%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재정 주의 단체라고 지정을 받게 되고요. 40%가 넘게 되면은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을 되는데 저희 시가 지금 발행할 수 있는 규모들을 쭉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내년도가 한 14.88%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재정 주의 단체라든지 위기 단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17개 특광시 같은 경우에도 약 15% 정도의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거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재정 여건이 상당히 좀 건전했습니다만 이번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네. 어느 정도가 교육분이 있습니까? 25% 아까 말한 지역 그 재정 위기 단체를 기준으로 치면 25%될 때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현재 15% 정도 내년도 736억 원을 차입했을 경우에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한 10% 정도는 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의원간담회 때 우리 실장님께서 한도가 다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연도별 한도 단기 디지펜공원에 63억 원은 빠지는 거죠? 예, 그 부분 한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90%고 앞으로 10% 정도는 한 72억 정도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더 됩니까? 그 내년도 예산 연도별 한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총액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 내년도가 745억 원이고요. 실제 발행 계획이 736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 원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고요. 연도별 한도액으로 기준으로 치면 그리고 총액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내년도에 736억 원을 차입하면 15% 정도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25%를 넘어가면은 재정적으로 주의 단계의 단체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 상한선을 저희가 이제 25% 이내로 묶어야 된다고 봤을 때 10%의 추가적인 총액 기준으로 10% 예산 대비 10%의 추가 발행할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2023년부터 원금 이자 포함 연간 100억 원 이상 탕환을 해야 하고 2026년에는 215억 원 이상을 탕환을 해야 됩니다. 그 탕환액 확보를 위해 퇴입 대책이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금액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상환이나 이자 부분을 재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운영할 생각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시기의 우선순위라든지 긴급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불급한 사업이라든지 그동안 실적이 좀 저조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계기로 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근본적으로는 세수를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투기 지역 해제라든지 아니면 우수한 기관이나 기업들을 좀 유치해서 우리 시의 세입 여건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 규모를 좀 축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파업 축소는 할 수 있는 게 한도가 있고, 그죠? 네. 뭐 기존에 해왔던 파업, 복지, 인건비 이런 거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대기업 유치밖에 없습니다. 혹시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혹시 실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이제 올해 자율차 실증 규제자율 특구가 됐고 또 얼마 전에는 네이버 j 데이터 센터 우선 협상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사업도 잘 융합시켜서 진행한다면 우리 시에도 좋은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기회를 발판 삼아서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이버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네이버 갖고는 네이버 법인세 70억밖에 안 됩니다. 인원 50명도 안 되고요. 뭐 그 데이터 센터 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데이터 센터를 물론 네이버 센터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물론 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수고를 하셨는데 이 네이버보다는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국가산단 지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국가산단의 대기업이 100%는 아니지만 올 거라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춘희 시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국가산단도 여러 기업이 들어오지 말고 대기업이 하나나 두 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 앞 스케이트장을 좀 올해 반드시 해야 될 하고 필요성이나 해야 되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추경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실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정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 과정이나 의회 심의 과정 거치면서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사실은 이제 청소년이나 가족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나 장소가 많지 않았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였고요. 특히 지난해 운영 성과를 살펴보니까 한 7만 명 부분이 7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가셨고 또 이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여건은 쉽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은 쉽지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우리 시가 또 해야 될 또 업무라고 역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단계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11월 8일 1차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보면 어차피 뭐 그 교선 협상 대상이 돼 있고 10월 10일 날 입찰 공고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임시 부처장이 그 교육청 개축하고 이제 태무소 부지로 했는데 지금 우체국 쪽 경찰서 부지는 모두 이제 착공을 하고 있어요. 네.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주차장이 어렵고 또 우리 그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좀 신축을 하고 그래서 사무공간은 또 분산 배치가 돼 있고 시 평사가 어수선한데 이 지금 주차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선 지금 시청 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들을 본격적으로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론도 일부 거친 부분이 있고요. 이 주차장 공사에 사용되는 부분은 또 LH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있어서 시하고 LH하고 공동 투자를 통해서 시청에 있는 광장 밑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타 지자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하고 광주광역시, 경남 진주시만 시청 앞 광장에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물론 우리가 이전 특혜대장을 내년부터는 그 주차장을 공사를 할 것 같고 앞으로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4억 9천인데 그 4억 9천을 갖고 스케대장을 안 하고 시단위 읍면동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영업용 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업용 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1억 5천인데 시설하우스 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요, 실장님. 네. 네? 근데 관정은 올해는 66개를 관정을 했는데 내년에 본 예산은 한 개도 없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시설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관정이 물이 꼭 필요한데 시설하우스는 예산 편성이 돼 있고 관정은 한 개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행정이 도대체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관정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여러 마을에서 어떤 가뭄이나 이런 게 있을 가뭄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공동으로 좀 쓰실 수 있는 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네. 시설하우스는 예산이 있어요. 시설하우스는 관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농업인들께서 또 자비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시설하우스는 시 예산에서 부담을 해주고 관정은 개인이 부담해라 그런 말씀인가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공익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시설에다가 올해 지원해 주는 건 쉽지 않아요. 66개를 보조를 해줬으면 한 개를 해주던 10개를 해주던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66개 하던 거를 내년에는 한 개도 안 해줘요? 그동안 저희가 그 관정 개발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좀 많이 좀 증가했었었고 올해 가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들어서 또 추가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동안 많이 개발했던 용수들을 많이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산이 필요하고 어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 예산이 더 필요한 데에 대해서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 경장본부장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치원 벼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그냥 상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원의 경우에는 그 조치원역 그 뉴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상리 그 뉴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평자당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치원 공영터미널 인근에 땅을 가셨잖아요. 2016년부터 작년까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지 매입하는데 23억 2천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본부장님 한번 사진을 보시면 합벽이 지금 돼 있죠. 예. 1차하고 2차하고. 그래서 문제가 합벽이 돼 있어서 1차에 매입을 하고 또 합벽에 의해서 또 2차 또 매입을 하시고 또 거기에 그 안전진단이 몇 등급 나왔죠? 2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등급이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2등급은 사실 철거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당초에 이게 77년도 건물이고 42년 된 건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누가 봐도 등급이 C등급 이하로 나오고 저렇게 화면과 같이 합벽이 돼 있다라고 아실 거 아닙니까? 당초에 이제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부서에서 생각하고 뭐 마을 공방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이라는 것은 주요 구조부, 기둥이나 이제 보호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나를 보고 도저히 이거는 회생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해보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평자당 건물은 얼마에 매입을 하시는 거죠? 청자장은 32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감정가는 얼마 나오셨었죠? 35억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께서는 탐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일단 당초에 우리가 협의된 예산에 잡힌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로 이제 협의해 주신 걸로 약 10% 정도 이제 싸게 저희가 매입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건물 값은 한 4억 정도가 나오는데 건물 값도 안 받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한 7억 5천 정도가 되는데 7억 5천을 그 토유자분께서는 안 받는다. 예, 뭐 그렇게 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 써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요? 아니 지역 사회를 위해서 네. 소유자분께서 조금 양보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지금 35년 된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일단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하셨어요? 요게 이제 그 건축물 상태 평가라는 걸 일단 우선 했고요. 이게 이제 1차 안전진단 가기 전에 1차 육안으로 이제 좀 식별하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C등급이 나온 거고 정밀 안전진단은 사실 이제 코어를 뜨고 이제 구조부를 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매입한 이후에 저희가 안전진단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공용 요거 그림과 같이 또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 나오면 리모델링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안전진단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일단 1차 조사에서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도 최소한 C등급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본 의원은 평자당의 매입 과정에서 또 결과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저 같아도 7억이라는 돈을 7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를 위해서 금액을 안 받고 32억에 평자당을 매입을 하시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할 말은 있지만 의문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 본 의원이 57회 임시회 때 소각과 설치돼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시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각과 설치에 대해서. 허각과 설치는 그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실정에는 잘 안 맞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그 인허가 건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한 개 과에서 모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시의 경우에는 건축과나 주택과나 도시계획과나 이렇게 인허가가 많아서 이것들을 이제 다 합쳐서 한 개 과에서 처리를 하려면은 아마 인원수가 예를 들자면 한 100여 명 이렇게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허각과를 설치하더라도 과를 업무량 때문에 과를 나눠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현재처럼 인허가를 어차피 여러 개 과에서 하되 긴밀하게 관계 부서 간에 협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 상반기에 도둑진단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9천만 원을 들여서. 예. 그 도둑진단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뭐 업무가 많은 곳, 또 업무가 적은 곳을 좀 진단을 할 것 같은데 시장님 혹시 우리 탕후관이 우리 시에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뭐 227명이 그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탕후관인데요. 그 시나 군이나 보면 전 탕후관이면 한 50대 후반, 한 2년, 3년 정도가 대부분 좀 빠르신 분들은 한 5년 정도가 이제 경련이 남아 있는데 우리 시는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이 거진 227명이 그 정도의 예.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나 군은 그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시고 뭐 작년이 2년이고 3년이 남으셔가지고 좀 예를 들자면 일을 좀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했는데 좀 쉬어도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일을 한참 이 탕후관이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역시 저는 이제 일의 중심이 주로 과단위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일의 중심이 사무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시에는 우리 탕후관님들이 뭐 본연은 판단에는 한 30% 정도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70%는 열심히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 교직 진단을 하실 때 예. 그 혹시 그런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교직 진단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 진단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일을 이제 잘하는 직원이 있게 되면은 뭐 담당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도 일을 잘하는 직원들한테 일을 좀 더 많이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좀 한가하게 좀 보내는 직원들도 있고 뭐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직 진단을 할 때 그런 측면을 좀 적절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의 이제 공약사항 중에 풍년탑 이전이 있어요. 예. 그 이전에 대해서는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시민들을 설득도 해보고 또 의견들도 묻고 그랬는데 대체로 지금 현재 충령탑이 있는 지역인 조천 지역 그 주민들은 반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아주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일은 아닌 것이고 추진을 하더라도 시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일인데 현재는 어쨌든 반대 의견이 많아서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지만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보면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일부
사람들이 예, 이전을 좀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 좀 좋겠다. 뭐 그때 이제 뭐 조치원 발전위원회에서도 논의한 적이 있고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걸 가지고 전체 조치원 시민들 뭐 주민투표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닐 것이고요. 그래도 아직은 찬반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설득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치원 대청사 건립도 있는데 그 시장님 생각은 대청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는 이제 조치원 지역에 전에 군청, 시청이 있다가 이쪽 신도시 쪽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른 조치원 시민들의 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치원 지역에도 적정한 공공 일자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청 기능은 한 군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람동 청사에 있어야 되지만 산하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치원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뭐 여태까지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조치원에 설치를 했고 지금 SB 플라자에 혁신센터 그리고 또 테크노파크 이런 기관들도 기업을 지원하는 뭐 그런 산하기관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도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옛 그 시청 청사로 쓰고 있던 건물이 농정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거는 뭐 계약을 맺어서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도중에 회수할 수는 없지만 이제 회수할 시기가 아마도 1년 내지 2년 정도면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 사업소라든지 또 그 외에 이제 산하기관들 중에서 적절한 기관들을 선택을 해서 조치원 청사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태종시 청사 별관 증축 및 조치원 청사 활용 방안 기본 계획을 이렇게 보시면 예, 별관 증축 기본 계획이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명정원은 내년 9월까지가 예, 예. 임대고 그래서 지금 명정원이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좀 비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약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내후년 8월 정도에 예, 이전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예, 도시공사라든지 권리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별관 증축계획 기본 계획에 이제 있는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이 별관 증축 계획은 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를 보면은 당초에는 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해서 건축이 됐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건축 계획에 좀 여유 있게 건물을 좀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뭐 좀 규모를 넉넉하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 원칙은 본청은 이 보람동 청사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현장 사업소나 또 산하 기관들은 굳이 본청에 같이 배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이제 뭐 사무실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본청에 이제 여유 공간이 있으면은 배치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산하 기관은 가급적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 의원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 명기군청 자리는 지금 소유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유자로 돼 있지만 예, 그 이전에는 명기군청 소유자였고 예. 그 이전에는 조치원 시민의 소유였습니다. 예, 네. 그런 걸 좀 앞으로 교촌청사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거는 존경하는 김원식 의원에 대한 답변일 뿐만이 아니고 제가
시민들에게도 여러 차례 좀 언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청 기능을 제외한 소속 기관, 또 산하 기관들은 가급적이면은 뭐 조치원 쪽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배치를 해서 조치원이 이제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뒷받침하는 행정 기능 등을 이제 조치원에 배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치원의 그 청춘 조치원 사업과 더불어서 그 조치원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끔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인사 청문에 대해서 네. 회장님께 좀 묻기 전에 네. 제가 여기 답변서를 보게 되면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개정안에 국회에서 법안 심사 중인 바 법 개정 상황 시 산하기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17개 광역 시도 중에 우리 태종시만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이제 대개 이제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네. 협약을 네.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산하기관의 경우에 실제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좋은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통해서 널리 이제 사람을 구해야 아니, 되는 그런 경우가 회장님 많고 제가 좀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2018년도 10월 24일 날 제 52회 임시회 때 인사 검증 제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충북, 전북, 울산, 태종 네. 이렇게 있다가 1년 후에는 태종시만 지금 인사 예, 검증 제도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아직은 뭐 우리 시가 좀 이르다, 빠르다 또 그 인사에 대해서 좀 많은 지금 드시는 분들이나 좋은 분들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아직은 인사청문회가 이르다 그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도시교통공사 차장님하고 예, 시설관리공단 차장님은 지금 2대로 지금 모집을 하고 예. 또 회사관리공단 인사 혁신처에서 이제 취업 심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은 11월 25일 날 우리 시장님이 임명을 하시고 도시교통공사는 12월 3일 날 임명을 하시게 되고 태종 테크노파크 원장은 12월 중에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예,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도시교통공사는 벌써 한 번이 지나가고 2대 때 지금 임명을 하시게 되는데 예, 이제는 우리 세종시도 좀 인사 검증 제도를 해야 된다. 왜 대한민국에서 네. 세종시만 인사 검증 제도를 안 하느냐? 본의원은 다른 지역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거나 그랬을 때 다들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더 좋은 인재들을 확보했다 하는 그런 결과가 아직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인사청문회 제도 때문에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그런 그 산하 기관장들 모집하고 그러는데도 아니 불구하고 근데 시장님 그러는데도 봐봐요. 그러면 다른 광역시 16개 광역시 단체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협약식을 했잖아요. 협약식을 했는데 거기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정말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좋은 인재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제도라는 게 뭐 잘 운영이 되면은 정말 좋은 제도로 활용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회 제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인재들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인재들이 지금 많아가지고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서 널리 공모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를 아직은 도입하기는 이르다. 청문회 제도는 이제 시장이 누구를 이제 지명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서 검증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공모제도는 그렇게 시장이 지명할 만한 사람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널리 사람을 찾는 그런 방식이고, 그래서 공모제도하고 이제 청문회 제도가 같이 병행하기는 어려운데, 청문회 제도로 가려면은 제가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 사람을 추천해서 의회에서 검증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로서는 그런 거기에 적합한 인재들을 지금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지금 널리 공모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태종시만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있어서 예. 좀 거기에 좀 마음이 좀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고 새로이 기관들을 신설하거나 조직을 또 안정시켜 나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도하고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님 제가 상황이 다르신 거는 우리 시장님 생각이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뭐 이 사장님들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민간인이 없어요. 거짓다 다 공무원 분들 출신이고. 예? 꼭 그러니까 제가 민간인을 많이 알고 그러면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가 공무원 출신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만 이게 인사 검증 제도를 하려면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재 풀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 있는 어떤 분들을 새로 이제 쓰고 싶어서 제가 추천을 하면은 의회에서 검증해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추천할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추천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실은 제가 널리 이제 공모를 해서 사람을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제가 말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적으로는 특별히 이제 의무가 부여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를 맡고 있는 제가 그거는 고민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뭐 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시 공직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와 숲을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